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에 이런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해놓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차이를 본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면 앞에서 배운 대로 그 186조, 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항상 그 공부를 할 때 구체적인 그 큰 체계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물권 변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물권 변동을 공부할 때 이것이 크게는 권리의 변동에 포함되는 거죠. 총칙에서 배운 권리 변동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권리의 여러 가지 큰 제목 중에 하나죠. 의, 종류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변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이 그 기본 틀은 첫날 이미 객관도를 나눠줬으니까 그걸 다 암송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암송하라는데 안 하는 거야 이거.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고 있는지 지금. 태평양의 배를 자기가 타고 있는데 지금 어디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잠깐 죽어요 여기서. 생명은 안 잃겠지만 여러분은 민법적으로는 죽어버린다고 잠깐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권리의 변동에는 채권의 발생도 있고 물권의 변동도 있고 친족법상의 권리의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중에 물권 변동을 배우는데 물권 변동이 이 자체의 의 이런 거 다 배웠지만 뭐 모습도 배우고 뭐 발생 변경 소멸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게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거의 원인을 배우냐 원인. 물권 변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냐. 왜 이걸 배우냐 하면 물권 변동이 권리의 변동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법률 효과 발생이라고 했잖아요. 법률 효과 발생이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뒤에 것만 법률 효과만 배울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법률 요건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 법률 요건, 즉 이거의 원인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물권이 변동하냐. 법률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률 요건 원인으로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권 이제 법률 행위죠 원래 총칙식으로 말하면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186조에 이렇게 써 있잖아. 법률 행위 이러고 인한 물권 변동 이렇게. 근데 187조에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써 있고. 거기서 이쪽이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적 자치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해석만 하면 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중요성을 띠냐 하면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정돈을 해야 되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걸 공부하고 있나 도대체. 이상하게. 힘들여서.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가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186조의 법률행위가 그 법조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써 있다고 아예. 득실변경이 변동하고 같은 말이라는 건 총칙에서 배웠고.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물권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나타나는 효과가 물권 변동이니까 이건 물권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채권 행위로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186조의 법률행위가 채권 행위일 리가 만무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물권 행위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물론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소설에서 다르게 논리를 제시해가고 채권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배운 그 통상의 저거에 어긋나니까 이게 다술에 따라서 물권 행위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권 행위가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등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물권 행위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해먹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 행위를 보이는 걸로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채권 행위라고 볼 건지 아니면 이거 안 보이더라도
간주해가지고 물권 행위라고 해놓고 언제쯤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지 그걸 아까 따진 거고, 등기와의 관계에서는 이걸 합쳐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문제한다고. 우리는 압도적인 다수설은 물권적 합의만으로도,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도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부동산 물권 변동이 채권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에서 무슨 변동이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하고 함께 이루어질 때는 첫 번째 문제가 아까 하고 중복되지만, 이때 이거하고 함께 일어나는 게 원칙이냐, 이거하고 따로 일어나는 게 원칙이냐 이걸 논하게 돼요. 그래갖고 원칙적으로 곽윤지 선생님처럼 함께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 따로 일어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쪽에서 다 원칙 예외가 있기 때문에 따로 행해지는 경우가 양쪽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로 행해지는 경우는 다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무인성이 문제가 돼. 무인성. 함께 행해지는 경우는 아까 핸드폰 사례를 들었지만 그건 유인성, 무인성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부시면 다 부서지는 거야 그냥. 따로 행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유인성, 무인성을 배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에 관한 거냐면 이거에 관한 거였죠. 이거에 관한 거였다고. 이것도에 관한 거. 이 전체는 권리 변동에 관한 겁니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우리가 뭘 배웠죠? 의의를 배우고 종류를 배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의 발생 원인을 배우는데 물권 변동의 분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권 변동의 분류는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배운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기초 이론으로 종류를 정확히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 이쪽 걸 배웠으면 지금 자세히 안 배우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이걸 또 다시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를 보면 여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나오고 연이어서 그게 나옵니다. 동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돼요? 전혀 안 배운 게 뭐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그 차이도 나와요. 머릿속에 정돈이 될 거 아니야. 지금 물권 변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등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필요한 물권 행위는 배웠으니까 자세히. 물권 행위 말고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인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등기.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186조의 등기가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하고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기의 의의를 보시면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등기관이 국가기관입니다. 옛날엔 등기공무원이라고 했었는데 말이 바뀌어버렸죠.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 그러니까 행위 또는 기재된 결과, 그것을 등기라고 한다.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 알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떤 거냐면 이게 핵심적인 문장이 일정한 권리관계를, 이겁니다. 이거를 녹색으로 내모치라고. 일정한 권리관계를 그걸 녹색으로 내모쳐요. 확 드러나게 그냥.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요 일정한 이 목적이죠. 뭐를. 요것 때문에 그 밑에 괄호 1번에 이것은 실체법상의 등기다 이거예요. 절차법상으로는 그 밖에 할 때 그에다가 녹색으로 역시 네모를 치고 그거하고 위에 네모친 거하고 연결해놔요. 일정한 권리관계하고. 그거 말합니다. 일정한 권리관계 외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것도 포함하면 절차법상의 등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실체법상의 등기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절차법상의 등기는 뭐라고? 표시까지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까리하니까 어저께 내가 맨 뒤에 등기부를 다 찢으라고 했죠. 자꾸 들춰보기 짜증나니까. 맨 뒤에 등기를 보면 그 석장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순서로 다 묶여져 있다고. 등기부를 잘 보면 맨 위에 그 제목들을 보면 등기부가 맨 앞에 여러분이 무슨 어떤 서류를 묶을 때 항상 껍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표제부예요. 그 뒷면을 넘겨보면 갑구, 을구라는 제목이 보이죠. 이 중에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곳이 갑구, 을구예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데, 여러분 표제부 보면 뭐가 적혀 있어요? 표제부. 내용이 뭐뭐 적혀 있냐고. 부동산의 모습이나 위치에 대해서 적혀 있죠. 그렇잖아요.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대로 면적이 얼마고 어떻게 생겨먹었고 행정구역상 어디 소지하고 이런 게 써 있잖아. 갑구, 을구에는 권리 변동만 써 있다고 거기는. 알겠습니까? 갑구, 을구.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법 5조인가? 거기를 살펴봐요. 부동산 등기법 5조가 아니고 말이에요. 16조? 부동산 등기법 16조를 봐봐. 부동산 등기법 16조를 보게 되면 어디다가 뭐 적는다고 나와 있잖아, 거기. 부동산 등기법 16조는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에 뭐 적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뭐 적는지를, 16조에. 그 16조를 알아야 여러분이 부록으로 돼 있는 등기부를 보면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뭐 적나 도대체. 표제부에다 뭐 적고, 뭐 갑구에다 뭐 적고. 자식을 생돈 들여가지고 법학과에 보내놨거나 아니면 학원에 보냈어. 뭐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가 이거. 아버지가 말해요. 고시 공부한다고 그러길래 자식이 등기부 휙 던지면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빨리 친구 만나러 나가야 돼요. 라든지 좀 설사가 났는지 이상하게 화장실에 자꾸 부르네. 이런 도망가는 놈들이 많다니까. 뭐 이상한 놈들이야 내 아무리 봐도. 공부할 때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등기부도 못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등기부가 뒤에 부록에는 맨 위에 갑구, 을구 옆에 괄호치고 써놨죠 아예.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 권리 변동을 쓴다고 써놨자고 거기다가 아예. 부록을 봐요 부록을. 등기부를. 그 써놨나 정말로. 그 16조에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를 보려면 어딜 봐야 돼요? 면적이 얼마고 뭐가 뭐 벽돌로 만들었는지 뭐 슬라브 지붕인지 아니면 표제부를 봐야 돼. 표제부. 근데 지금 누구 건지 알려면 갑구를 봐야 돼. 거기 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담보 잡혔는지 보려면 을구를 봐야 되고. 그 얘기에 지금. 알겠습니까? 그 등기부에서 갑구, 을구에 기재된 내용을 실체법상의 등기라고 해요. 물론 거기 기재된 거 전부가 실체법상이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건 내가 지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제부에 된 건 뭐라고 괄호 1번에 써 있죠? 깨알 글씨까지 보면 교과서에. 그건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한다니까. 표시에 관한 거. 그건 뭐예요? 표제부. 그거는 실체법상이라는 게 민법이 실체법이라고 안 배웠던가요? 첫날 배운 거야, 첫날.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등기가 무슨 말이에요?
186조의 등기 말하는 거예요. 186조의 등기, 실제법상의 등기는. 절차법상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뭐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둘이 뭉실하게 그냥,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지식은 말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해치죠, 잘못하면. 거꾸로.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다 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한국말을 몰라요. 그노티스 세어톤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번역하면 각자 자신을 충분히 알자 이런 얘기예요. 인식하자. 뭘 인식하냐 하면 무지를 인식하자. 무지. 얼만큼 모르는지를 알아야 뭘 알까,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로 1번까지 하겠습니까? 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절차법상의 등기, 실제법상의 등기. 실제법상의 등기는 뭐예요? 일정한 권리관계를 객체화하는 거예요. 내용을 하는 거. 절차법상의 등기는 표제부까지 포함한 거예요. 부동산의 모습이나 뭐 종류, 면적, 뭐 위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괄호 2번은 위에 정의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는 거죠. 등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재하는 행위 자체를 등기라고도 하고 기재한 거를 등기라고도 해요. 내용 자체를. 그거는 각자 경우에 따라서 살피는 수밖에 뾰족한 수단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등기법이 짜증납니다, 사실은. 등기법에 관한 별도의 교재로는 곽윤식 선생님의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근데 뭐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법무사 시험에는 등기법이 따로 나와 있죠. 근데 그쪽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시험 문제를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걸 내니까 곽윤식 선생님의 부동산 등기법이 실무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상당히 이론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경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돼 있다고 이론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 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 실무계의 등기의 거성이라고 자칭하는 분이 그 노인네에 있죠. 이근부인가. 응? 이근부 선생님이 아마 그 이사관 출신일 거예요. 등기 업무의 달인일 거예요, 아마. 실무적인 거는. 학문적인 가치는 내가 볼 때 매우 얕지만, 응? 실무상으로는 뛰어난 책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이제 사법시험 보는데 여기 책에 있는 거 똑바로 하면 돼요. 괄호 3번은 등기라고 하려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메모리 벤치에 등기가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깨알 글씨까지 바꾸어 말해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겁니다. 거기 왜 메모리 펜을 칠해야 되냐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썼냐면 혼인신고와의 구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신고도 똑같이 공시 방법입니다. 가족법상의 권리를 공시하는 건데, 권리변동을. 혼인신고는 말이에요. 혼인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호적 공무원이 수리만 하면 효력을 발생해버려요. 수리만 하면. 호적부에 쓰지 않아도. 그러나 등기부는 그렇지 않다. 등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등기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등기관이 접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거 비교하라고. 혼인신고와의 구별이 논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혼인신고는 수리만 돼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는 말이에요. 접수만 돼갖고는 안 돼요. 기재가 돼야 돼, 기재가.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뭐냐 하면 등기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등기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대장 있는데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써면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법정에서 법 있죠. 법에다가 네모를 치고 이 법이 무슨 법이냐는 거야. 그게 그 밑에 나와 있잖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법정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를 봤으면 항상 그렇듯이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우습게 한다고. 먼저 사슬의 등기, 권리의 등기가 나오잖아. 이거는 메뉴에서 본 일정한 권리관계를 표시를 그거하고 일치하는 말입니다. 거기 빨리 읽어봐요. 권리의 등기는 뭐죠? 갑구 을구의 등기 말하는 거예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의 표제부, 표시. 그게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예요. 민법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건 뭐예요? 권리의 등기에 당연히 186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등기법을 설명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권리 변동의 등기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보존은 여기서 보존행위의 보존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보존 등기가 보존행위 일종이긴 한데 보존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하는 그 뜻이라고. 토지는 제일 처음에 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토지는 이게 움직이지 않죠. 그러나 뭐는 이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 건물은 문제가 돼. 건물은 없던 걸 새로 지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새로 지었으면 제일 처음에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건물이 있다. 새로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한 등기 다음부터는 전부 변동하는 등기죠. 그렇잖아. 거기다 뭐 저당권을 설정하지 그 집을 남한테 팔아먹었다든지 다 그다음부터 변동하는 거야 전부 다. 부수었다든지.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와 그 이후에 하는 등기를 구별해서 보존 등기, 권리 변동의 등기라고 한다. 거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죠. 응? 거기 써 있잖아. 그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보존 등기고 나머지 전부 변동의 등기다. 알겠습니까? 거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예컨대에다가 별표를 하고 예컨대를 자꾸 익히라고. 예컨대. 이런 경우에 제일 처음에 하는구나 이거. 토지의 매립은 뭐예요? 여러분 요새 간척 싸움 많이 하죠. 서해안 쪽에 특히. 동해안은 그게 깊어서 안 되는데 서해안은 이게 얇아서 된다고. 내 생각에 한 100년 뒤에는 말이에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붙어버릴 거야 잘못하면. 서해를 다 메꿔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해가 왜 얕습니까 여러분? 서해는 왜 동해처럼 깊지가 못한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얕아요 서해는 이상하게? 모릅니까? 이야 정말 답답하다는 거야 이거. 황사 때문에 그래요. 황사가 여러분 몇 천만 년을 계속해봐 어떻게 되나? 누적돼봐요. 서울에 황사가 떨어져도 한강물로 씻겨서 그리 내려가 버리다. 원래도 거기 덮치는 황사도 양이 엄청나고. 여러분 황사가 뭐 고비사막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붕 뜬 다음에 직선으로 서울 날아와서 쫙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대규모 황사가 중국 내륙지방부터 덮치면서 퍼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때 떨어지는 황사가 제일 조금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주로 어디 떨어져 이게? 북경 그 중국 해안지하고 황해다 떨어지죠 황해. 황해란 이름도 그것 때문에 만든 거죠. 황사 때문에 누렇게 보이니까 황해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바닷물이 왜 또 누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에 요새 뭐 지질학 이런 거 안 배웁니까? 고등학교 때? 그거를 삶에는 연결 안 시키고 무슨 대학 입학 시험에다 이렇게 때려 맞추면 답만 고르는 훈련만 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이거. 왜 서해가 낮은지. 또 가장 주된 이유는 뭐예요? 대륙에서 이게 떨어져 나온 거니까 원래도 얕죠 원래도. 내 생각에 저게 이제 한 100년쯤 지나면 이제 간척 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땅 모자라니까 진짜 늘릴 거라고 이제. 붙으면 볼만 할 거야 정말. 중국하고 붙으면. 내 생각인데 붙으면 위험합니다. 중국에서 먹어버리죠 그냥. 유용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어떻게 독립했는지 모르죠, 또. 내가 보니까 모를 것 같아, 기분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라서 이렇게 독립시켜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장개석이하고 마지막 담판을 하는데 이 꼬랑지에 붙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장개석한테 물어봤어요. 장개석이 아주 학을 띄면서 아, 거기는 중국 아니에요. 거기는 딴 나라니까 이게 딸딸을 하라고 했다고. 중국에서 버림받은 겁니다, 사실은. 원래 그 장개석이 그때 말 한마디 똑바로 했으면 아, 거기도 우리 세력권 안에 있어. 여러분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지금 위구르 자치지구하고 티베트 자치구가 왜 중국이 되는지 보면 알아요. 거기가 우리보다 더 오히려 독립을 해야 되는 나라죠, 거꾸로. 근데 거기는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그랬어요. 중국에 편입돼버렸다고? 자치구였지만.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메가더가 아, 거기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딴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래갖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무슨,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무슨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 뭐 쟁취하긴 했어. 뭐 개쁘다고 나. 강대국의 그 책상에 앉아갖고 뭐 이거 여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응? 그 당시 중국 지도층의 눈에는 이걸 갖다 끼워놨다가는 이게 중국 전체가 잘못하면 잘못될 것 같은 애들하고 떼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위치를 솔직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네팔이나 이런 데 가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월드컵 상황한 나라에서 왔다고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봐요. 맞아주고 잘못하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왜 맞아 죽냐 하면 네팔 사람 하도 못 살고 그러고 일하러 온 사람들을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돈 한 번 안 쫓아내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말을 못하고 다닌다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학을 띄고 있어요. 학을 띄고 있다니까. 전에는 뭐 어디 마을에 6.25 때 막 동네 사람 다 죽였다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베트남전에서 한 일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 전혀 말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배상해달라 이런 말 안 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도 어른들 중에도 거기 파병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봐요, 한번.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한 거야, 지금? 그거 이상한데? 하여튼 이 보존 등기 있죠. 그걸 기초로 그 다음에 하는 건 전부 그거다, 이거야? 그거 관계가 없는데, 그 얘기하고. 권리 변동의 등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55페이지 괄호 B번호로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아, 토지 매립을 설명하라. 토지 매립, 이제 뭐냐. 참, 어쩐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메꾸면 그게 바다가 땅이 되는 거죠. 처음 생긴 거 아니야. 그건 특이한 경우죠, 근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경 변회 말멸. 등기 종류가.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맨 앞에 있는 박스하고 맨 뒤에 있는 케이스 있죠. 그걸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해야 돼. 박스하고 맨 끝에 있는 케이스 문제를 봐봐요. 그걸 풀 수 있어야 돼. 맨 끝에 있는 걸 북 찢어요. 보기 나쁘니까. 구체적인 문제로 풀어보라. 아니야. 구체적인 문제로 풀어보라. 알겠습니까? 맨 앞에 있는 그 박스하고 비교해서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종류를 기억하는데 몇 가지 그 기초 개념, 저걸 또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답답하다 이거야, 내 말은. 그걸 외우면은 그걸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외워지지가 않지, 그게. 우선 기본적으로 법학도에 탈을 쓰고 있으면 알아야 되는 용어가 몇 가지 있다고. 이 경정과 변경은 어떻게 다르냐.
또 하나 뭐냐면 말소와 멸실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말소와 멸실은 어떻다는 거야. 이런 거를 모르는데 드립다 외워놓으니까 이게 2달만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 이게. 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원래 외울 필요도 없는 건데 말이에요. 응? 기초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사람이.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똑같이 어떤 거를 바꾼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그죠? 똑같이. 응? 그렇잖아요. 이거 원래 갱으로도 있는 거죠, 갱. 갱은 다시갱이라고 있는 거고. 이건 바꿀 경자입니다. 근데 바꾸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일본에서 이 한자를 만들 때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일본 놈들은. 이게 뭐 생각 없이 하질 않는다고, 잘.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걸 왜 여기다 앞에 갖다 놨냐, 이거. 왜 뒤에다 갖다 놓고. 이거 왜 이건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건 뒤에다 갖다 놨냐, 이거. 이거는 원시적으로 잘못된 걸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갖다 놓은 거고, 이건 후발적으로 잘못된 거 바꾸는 거기 때문에 뒤에다 갖다 놓은 거, 이걸. 내 말이, 너무 처음 들으니까 좀, 야, 좀 구라 같다, 저거.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모든 사회과학 용어 사전을 들춰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다고. 교보감 팔아요, 그러고. 싼 거, 싸구려 애들은. 비싼 거는 비싸니까 안 사니까 안 갖다 놓고.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이거 모르면 외워야 될 게 한둘이 아니야, 지금. 헌법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거 나오죠. 그것도 이걸 안 쓰고 이걸 쓰죠, 이상하게.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이런 말 여러 군데 쓴다고, 이런 말 여러 군데 쓰고. 이거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물권의 변동이라고 할 때 그 변경이 들어가죠. 원시적 변경은 안 들어간다고, 거기는. 후발적에만 들어가고. 이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일부러. 쉽게 알아보라고. 이게 앞서서 미리 바뀐 거 있죠. 원시적으로 바뀐 거. 그거를 올바르게 고칠 때는 경정이라고 해요. 나중에 변해갖고 이 바뀐 거 있죠. 그래서 후발적인 거라고. 교과서에서 경정과 변경을 찾아가지고 후발적 원시적을 찾아봐. 과연 그럴까? 혹시 저 선생이 구라를 때리는 거 아닌가? 찾아보라고 좀. 잘 읽어봐요. 원시적 후발적을 찾아보라고, 빨리. 55페이지, 괄호 B, 괄호 C에서 거기 경정과 변경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원시적인 걸 경정이라고 하고 후발적인 걸 변경이라고 한다는 걸 찾아보라고, 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차이점이 뭔지 알려면. 똑같이 안 맞는 걸 고친다고 외워버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소리지. 핵심이 원시적 후발적에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말소하고 멸실은 어떻게 돼요? 말소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죠. 말소. 여러분 집을 때려 부시거나 부서질 때 집을 말소한다는 말을 안 써요, 잘. 그죠? 개그 프로에서 쓰자, 그런 말을. 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린다고 할 때 너를 말소하겠어. 이런 말 개그 프로에서 쓰는 걸 말고 법학에서는 안 써요, 그런 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없앨 때는, 없어지거나 없앨 때는 멸실이라고 합니다, 멸실.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지울 때는 말소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구별 못하면 그 밑에 말소 등기, 멸실 등기도 구별 못하지만 말소 회복, 멸실 회복도 구별 못한다고 잘못하면. 말소는 내용을 지울 때만 말소라고 해요. 멸실은 물건이 없어질 때를 멸실이라고 해. 그러면 등기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물건에 속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첫째 물건 아니야.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등기부 자체가 또 이게 물건 아니야. 등기부 자체가. 그러니까 말소는 등기 내용을 지운다는 것밖에 없지만 멸실은 뭐가 있어요? 등기부 멸실하고 부동산 멸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의 말소와 멸시를 찾아봐. 그런가 과연. 말소 회복, 멸시 회복도 찾아보고. 이렇게 이 네 가지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면 말이에요. 그걸 외울 게 하나도 없어 거기. 이건 이것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정과 변경, 말소, 멸시를 사용하는 다른 법학에서도 용어에서도 정확한 거 일치하는 거 이게. 이런 그 합리적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맨날 외운다는 거야 외우긴. 개뿔 따구나. 무식하게. 별로 암기력도 뛰어나지 못하면서도 그건 뭘 보면 압니까 우리가? 근거 없이 여러분 헐뜯는 거예요? 안 해요. 총칙에서 외우라고 그런 거 물어보면 알잖아 금방. 하도 못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뭘 외운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등기의 종류를 외울 게 없다고. 등기의 종류를. 하물며 오늘 나와준 프린트의 첫 페이지 표를 보니까 너무나 명료하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너무나 명료하다. 그 표에서 한 가지 조심할 건 부동산에 전부 멸실이 있는데 일부 멸실이 안 보이죠. 여러분 어떤 부동산에서 일부가 멸실되면 부동산이 변경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변경 등기로 포함됩니다. 그걸 또 책에서 찾아봐야 돼 우리가. 알겠습니까? 뭘 보면 아냐는 말이에요. 또 이게 확 줄여가지고 또 없어졌어 이게. 짜증나게 시리. 원래 그 맨 밑에 멸실 등기 있죠. 이 부동산이 거기 책에다 쓰세요. 전부라는 걸 멸실 앞에다 붙여. 전부. 그리고 이제 일부 잘못된 거 있죠. 일부 부서지는 거. 그건 변경 등기로 처리한다고. 왜냐하면 어떤 부동산이 일부가 없어지면 부동산이 변경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오늘 나오는 프린트의 끝에 있는 문제를 한번 쫙 읽어봐 지금. 그럼 어떻게 고르는 건가? 시험 문제 나오면. 맨 끝 페이지에 그 케이스 문제를 읽어보라고요. 따로 뗀 거.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아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갖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뚜둑에 맞추도록 그렇게. 알겠습니까? 56페이지에 또 다른 분류. 방법과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주등기, 부기등기가 있어요. 이거 무지장 중요한 거야 이거. 주등기, 부기등기. 그 밑에 괄호 5번에 효력에 의한 분류에 종국 등기, 예비 등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 시험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가장 혼동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위에 주등기하고 괄호 5번에 괄호 A번에 세 번째 줄에 본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본등기하고 주등기하고 자꾸 헷갈리다 이거 이상하게. 본등기하고 주등기를 자꾸 헷갈려야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등기에 빨간 걸로 네모치고 맨 위에 주등기에 빨간 걸로 네모치면 연결해놔요. 헷갈리지 말자고. 나중에 가면 말이야 그게 다 왔다 갔다 한다고 이상하게. 이 주등기는 말이에요. 주등기는
핵심이 뭐냐 하면 위에 괄호 A번에 독립한 번호를 붙여 이거예요. 핵심이. 본등기는 핵심이 뭐죠? 종국 등기.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종국 등기라는 거. 종국 등기는 또 뭘까? 응? 거기 왼쪽에 써 있죠. 보통의 등기. 응? 그럼 또 그 보통의 등기는 뭐 하는 걸까? 물권 변동의 효력을 가져오는 등기? 그렇다면 이건 다른 말로 또 뭘까?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등기 말합니다. 어?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실체법상의 등기 아니야 이거. 어? 이걸 또 오늘 여기서 확연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말이 몇 개예요? 같은 말이. 어? 본등기하고 같은 말이 몇 개야 지금? 5개 아니야 5개. 본등기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종국등기. 응? 종국등기는 뭐예요? 보통의 등기. 보통의 등기는 뭐예요? 권리 변동의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권리관계를 기재한 거야 이제 보니까. 어?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예요? 실체법상의 등기. 5개라고. 이 5가지는 막 호환이 돼야 됩니다. 문제 읽다가 보통의 등기라고 써놓고 객관식 문제를 내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그때는 나머지 같은 말 5개를 때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답이 딱 한 개만 보여요. 틀린 말. 그걸 모르면 이거 막 시험장에서 그냥 막 주등기 본등기가 엉켜가지고 이게 뭘까 이거. 출제자는 그런 것만 귀신같이 노려요. 요거를 혼동할 거다. 어떤 사람의 사악한 음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어? 뭐라고 해요? 덜 떨어진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사람이죠. 이런 걸 덜 떨어진 인간이라고 한다고. 또는 뭐 다른 말로 무지한 인간 뭐 이런 말 다 썼죠. 그것도 호환되는 같은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 100개 돼. 그런 사람 지칭하는 말이. 그런 건 뭐라도 괜찮은데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본등기하고 같은 말 5개. 자유 자재로 호환이 되도록.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주등기는 그에 비해서 뭐예요? 번호만 독립해서 붙이는 거야. 번호만. 그럼 부기등기는 뭐냐? 이 부기등기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부기등기. 이 자체는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이 부기등기가 이게 피눈물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12페이지를 보면 112페이지 작은 글씨 바로 위에 가등기가 있죠. 맨 밑에. 가등기에 가등기. 근데 그 작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왜냐면 113페이지 쪽에 작은 글씨를 보면 부기등기 더럽게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전혀. 부기등기 모르면. 이 부기등기는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가등기의 가등기를 이해를 못해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보통 학생들이 이 가등기의 가등기 논문이나 이 교과서에 있는 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학생을 데리고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몇 번 한 3번이나 얘기를 해봤어. 근데 가등기의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를 모르는 거야 전혀. 제목만 알고. 그건 당연히 모르죠 그걸. 가등기를 이해하는데 부기등기를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매당초. 부기등기의 의의가 정확하게 끝부분의 4줄에 나와 있죠. 어디다 쓰는지가 나와 있잖아. 끝부분 4줄. 거기를 붉고 굵은 펜으로 박스 칠하고 그 목숨 걸고 알아야 되고 그거. 케이스 문제 풀 때 이게 말썽이 납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엄한 소리 한다고 잘못하면. 끝부분 4줄에 나오죠. 즉부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도 4줄 중에서도 그 3번째 줄에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론만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케이스 문제 어디서 나올까 이게? 4번째 줄에 그 깨알 글씨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이거야, 이거. 모든 민법 케이스 문제에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소유권 이전의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거밖에 없잖아, 원래도. 그 옆에 써놔요, 그러니까. 그 옆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깨알 글씨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라고 써 있잖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에 의하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문제에 나오는 이전 등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둘 중에 하나야. 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전부 부기등기에 의하니까. 알겠습니까? 질권을 양도했다? 질권. 또 질권은 원래 동산물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등기에 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례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해가 또 혼동될지 모르니까 저당권을 양도했다.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다. 그 전형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죠.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이 문제는 왜 시험에 잘 나냐면 저당권 양도하고 채권 양도를 다 써야 되니까. 이때 저당권 양도할 때 여러분이 덜커덩 저당권 양도는 양도하는 등기에 의한 이따 써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바로 부기등기인데 부기등기. 그러니까 점수가 4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를 막 날조하니까 학생이 막 그냥 갖다 지만 대로 있지도 않는 등기 갖다가 뭐 저당권 양도한다, 뭐 지상권 양도하는데 갑자기 부기등기 안 보이면 구라예요, 답은. 답안지가 아니라고. 낙서장에 불과하지 거의. 그 책을 똑바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깨알 글씨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요? 주등기에 의한다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니까. 부기등기, 주등기는 뭐가 다른 거라고? 그 부기등기 쪽에 가면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위에 거에 대비되는 말. 독립하지 않은 번호. 그게 핵심이에요. 뭘 자질구레한 거 외울 것도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머지 권리 이전 등기하고 어떻게 하냐 그거라고. 거기서는 차이점이 주등기에 의하고 부기등기에 의한다. 알겠습니까? 지금 좀 어렵죠? 갑자기 이상한 용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속색이니까. 그 다음에 종국등기, 예비등기가 있는데 종국등기가 보통의 등기,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 뭐 등등등 그거예요. 본등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본등기입니다. 본등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비등기는 뭐냐? 거기 보면 알지만 가등기와 예고등기를 합친 거예요. 가등기와 예고등기. 그래서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후에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가등기의 의의는 좀 알아줘야 됩니다. 이게 또 이 책에 써 있는 의의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수업 넘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가등기는 왜 설명하냐면 당장 필요하니까 이게. 이 전형적인 민법 문제 51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다른 것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별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머지 30개가 뭐냐면 동일한 문제를 바꿔놓은 거예요. 전부. 하나의 사실이라고 전부 주어진 게. 정확하게 32개인가 그럴 거예요. 32개인가. 독일 법계의 모든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디든지 다 케이스 문제 51개 똑같아요.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비춰서 내는 것 뿐이고. 근데 옛날에 이런 걸 생각해봐. 옛날에 우리 이런 걸 배웠어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고 했죠. 정확하게 어떤 때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이론의, 판례 이론의 제목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총칙에서 배울 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르면 책이라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 얼굴은 왜 또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써 있냐면 답은 안 써 있고 선생님이 말을 해주겠지 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열망이 짙은 붉은색으로 써 있어 이상하게. 부동산 이중매매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103조 근처에서 반사회 질서행위. 제2 매수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반사회 질서행위로. 그게 왜 놀라우리만치 안 떠오르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나 뭐 여러분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을 때도 안 떠올랐어 그 이상하게. 그게 막 알던 것도 말이에요. 선생님 이상한 방향으로 물어보면 안 떠올라 이게. 그래서 난 이상한 방향으로는 안 물어봐요. 사람이 그 자기 삶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훤히 아는 것도 갑자기 앞에 서가고 인상 쓰고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여기 막 뻥 해봐야고. 그런 사람은 남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얼빵한 사람은. 내가 예전에 여러분 앞에서 말이에요. 삼지창을 들고 시퍼런 나를 이선 삼지창을 들고서 목에다 대고서 질문을 해도 아는 건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죽을 때 죽더라도 맞는 건 맞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질문하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답변을 틀리게 하면 주변 동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대하게 보여서 뭐 하려고 그래? 강의실에서. 여기서 거지같이 보이면서 아주 쓰레기처럼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시험에 붙으면 되는 거야. 우수한 성적으로. 신림동에서 거지같이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이.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1, 2등을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빛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원래 보석 같은 사람인데 쓰레기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석같이 보이는데 벌써 12년이 흘렀다. 그럼 거꾸로 설명해, 거꾸로. 겉보기엔 보석 같은데 속에 쓰레기가 들어간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집을 한 개밖에 없는데 갑이 말이에요. 이걸 을에게 팔아쳐먹고는 또 팔아쳐먹고 또 팔아쳐먹고 덤에다가. 그죠? 근데 아까 내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걸 물어봤지만 원래 그런 특이한 사정이 없으면 둘 다 유효하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누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냐 하면 그때 케이스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병한테 팔고 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일이 넘어가 버려 소유권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중매매도. 그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냐를 따져봤냐. 그때는 103조가 문제니까 이 둘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갑과 병이 짜고, 그리고 이 병이 이 사람이 이거 넘겨줘야 될 의무에 위배하는 거, 배임하는데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사회에서 이게 무효라서 뭐, 이게 되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게 따다고.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유효하게 갔을 때 이 사람은 답답하다 이거예요. 집 못 차지해. 그냥 뭐 이행불능이나 이런 손해배상밖에 청구 못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이때 여러분이 의문을 가졌어야 돼. 야, 그러면 이거 집 겁나서 어떻게 사냐 이거요. 아니 집을 살 때 만나자마자 그냥 돈 다 줄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등기 옮기자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일단 계약금을 드리고 한 달 뒤에 중도금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에 잔금을 주면서 왜 등기를 옮기기로 하지요. 뭐 다 그렇게 해 다. 가끔 가다가 성질 급한 놈 둘이 만나면 이제 그날 이렇게 결판을 내버리죠. 서로 뭐 찝찝하게 살 거 없이 그냥 오늘 이제 3억 들고 왔습니다. 탁 앞에 놓고 등기 소리 갖고 왔습니까? 갑시다 둘이. 그냥 등기 소리 가지고 등기소리하고 법무사 끌고 법무사는 보통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못 받죠. 민망하죠. 뭐 가서 끄적끄적 하면 돈 받으니까. 그러니까 법무사는 그걸 싫어합니다. 등기가 만만치 않아 이거. 계산할 것도 많고 이거. 그것도 제가 이것만 합니까? 밀린 등기가 벌써 400건이에요. 막 뻥뻥 친다고. 한 건도 없는데. 법무사가 또 등기 부탁하러 갔더니 아이고 등기 한 건도 없는데 그러나 지사도 심심해 죽겠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앉아서 졸다가도 손님이 뭐 문 여는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바빠서 죽겠다는 둥. 얼굴이 붓는다는 둥 말이야. 잠자다 일어나서 보는데. 그래야
손님이 자꾸 매달리죠. 야, 이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에 그냥 퍽퍽 졸고 앉았다가 문 열는 소리 바깥에서 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고 우선 그 물수건으로 눈 부분을 닦습니다, 일단. 빨가면 곤란하니까 서로. 그러다 이제 미처 못 닦는 수가 있죠, 급하게. 그때는 또 빨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야, 또. 어저께 무려 그냥 네 사람과 어울려서 4차까지 때려 먹으라고 요새 바빠가지고. 근데 무슨 일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덤벼들죠. 바쁘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양손을 붙잡고 어서 오세요. 참나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럼 이상하게 사람이 나가버려.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구해주러 뭔가 믿음이 안 가니까 나가버린다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오면 그랬는데 이 사람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게 집을. 내가 집을 샀는데 이놈이 계약금 받아 처먹고 중도금까지 받아 처먹고는 잔금 치르기 15일 전에 엉뚱한 놈들 팔고 소유권 이전 넘겨주고 필리핀으로 날라버리면 어떠냐. 필리핀으로 날라버리면 법 이론상으로는 감액의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합을 피고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소송을 걸면 되죠. 근데 그건 법리상 그렇다는 거고 이놈 필리핀 가서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동네가 또 어떤 동네냐면 마닐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통치력이 안 미쳐요. 난 이런 엉뚱한 나라 처음 봤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말이에요. 수천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각 섬이 독립된 왕국입니다, 거의. 그래갖고 이게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통치력이 내가 보니까 마닐라의 그 상류계급 사는 지역에밖에 안 미친다고. 거기 딱 벗어나면 각 지역의 그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있죠. 거기 왕이에요, 다 그냥. 진짜 멋대로 해보니까.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컨대 저기 어디 남쪽의 섬에서 도둑질이 발생했다. 그 현지 경찰이 안 잡은 걸 누가 잡아, 그걸. 그게 뭐 억울하다고 그래갖고 마닐라에다가 뭐 전화를 해도 뭐가 있어야 전화할 거 아니에요. 무슨 무전기가 있길래 무슨 개뿔다구나. 그 연락 다시 올 때 다 죽어 있어 이미. 그래갖고 이놈이 필리핀을 내뺐다 이거예요. 돈 들고. 그럼 허공에 대고 승소 판결을 얻으면 뭐예요? 어디가 살라고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집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이거. 계약 맺어놓고 아들을 보내서 매일 관찰해야 되죠. 망원경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응? 저놈이 또 어디로 가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 지금. 혹시 이중령 매매하는 거 아닌가? 이 불안해서 사람 못 살아요. 이거를 일거에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서 2달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으면 뭐 한 달 정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딱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를. 그러면 이건 100사람한테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제 앞으로. 다 꽝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 무효라고. 가등기 하면 됩니다.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3조인가? 거기 보면 가등기에서 나와 있죠. 저게 사실 시험 보는 학생한테는 이때 쓸모없어요, 이때. 가등기 딴 데 할 때 뭐하게, 무슨 문제가 나왔어, 이게. 딱 요 문제에서만 나와요, 가등기가. 수업용으로는. 알겠습니까? 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가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등기는 순위만 보전을 합니다. 순위.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1일 날 가등기를 놨어,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걸 좀 민법을 좀 아는 사람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쌍판을 딱 보니까 이게 왠지 이중매매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그래갖고 가등기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잘 하려면 관상도 좀 볼 줄 알아야 돼. 이놈이 이게 이중매매 할 놈인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우선. 짐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가등기 해놓으면 안심이 됩니다. 돈 몇 푼 안 들어요. 뭐 떼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기게 나왔냐면 옛날에 그 중개사하고 법무사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이 가등기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고 중개사가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런 데다가 무슨 가등기를 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얼빵하게 물어봤어요. 아 못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날 보고 막 딱딱을 해요. 뭘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찌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워낙 미천하게 자라가지고 모른다고 잘.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랬더니 그 알지 못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그냥 찌소리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냥. 딴 데 가서 맡기려고. 세 번째까지 갔는데 몰라요. 무슨 그런 가등기를 아무 데나 하는 줄 아세요? 막 따지는 나한테. 가등기 이때 말고 쓸 데가 없어요 사실. 또 안 된 말이냐. 법무사 한 사람 말이에요. 이걸 안 해야 되는 이유를 한 서너 가지 들어서 말도 안 돼서 개소리 갖다가.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근데 머리 입력이 딱 돼요. 주변서 누가 뭐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말려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등기를 5월 1일에 했다고. 근데 이놈이 아니나 다를까 생긴 쌍판대로 6월 15일 날 말이에요. 병원에 파쳐먹었어요 이걸. 그 등기를 이리 옮겨줘버렸어. 그럼 이제 6월 말일날 이제 뭐 2달 뒤니까 6월 말일이죠. 6월 말일날 원래 이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돼 있는데 6월 10일에 다 옮겨졌어. 이 사람은 안심되는 거예요. 6월 30일 날 이거 나중에 학생이 가르지만 현재 실무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갑을 상대로 등기를 내 앞으로 옮겨달라 하면 넘어가요. 이 일이 갔든지 말든지 일이 갔다가 일이 넘어가면 이렇게 등기가 저절로 그냥 가등기 효력에 의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물권 변동의 순위만 가등기를 기준으로 해버립니다. 가등기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5월 1일자죠. 이거 6월 15일자고. 이게 더 빠르잖아 이게. 순위만 가등기 순위에 따라 본등기가 행위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등기는 사실 6월 말일날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당일날 했다고 치고 본등기를 6월 30일날 했으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권리 변동의 일자 순대로 돼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기죠. 그러나 이 경우에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효력이. 그러니까 이게 앞서버려 이게 순위만. 물론 물권 변동이 30일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물권 변동은 30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5월 1일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순위가 떼겨져 버린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만 엉엉 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근데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등기부를 물건 살 때 등기할 때 등기부를 봐야 되죠. 거기 가등기 써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물건 살 때 뭘 조심해야 돼 이번에 또. 가등기가 있는 걸 살펴보세요. 가등기. 가등기 있으면 아무리 등기 옮겨도 소용이 없어요. 가등기 있으면. 가등기 나는 말이에요. 금방 찾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등기 있다고 써있고 여기 빈칸이 이만큼 있어요. 이 빈칸을 왜 놔뒀냐면 나중에 본등기하면 여기다 쓰려고.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 부동산 등기법에도 빈칸 놔두라고 써있어요. 아예 법조문에. 나중에 옮길 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등기가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정도 지금 설명한 내용 정도는 가등기를 알고 있어야 해요.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이중매매 겁낼 필요 없어요. 가등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와 등기관을 배우는데 이것은 뭐 민법에서 안 냅니다. 거의. 안 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는 꼭 재미삼아 읽어봐요. 뭘까? 한 가지 조심할 거 등기소는 관할구역이 있어가지고 예컨대 여러분 집 사는데 말이에요. 신림구동에다 집 사고서는 은평구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한다고 설치면 무효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서울서 집 사고 부산 가서 등기한다고 설치는 것도 무효고 관할구역 내에서 해야지. 그거 말고는 알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등기부와 대장. 등기부와 대장. 57페이지 23번 테마에 별표를 5개 됩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요즘 특히 이게 강조되죠. 요즘 행정 전산망 완비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이제. 중요해 이건.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쉬었다 간다고.